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은 일요일이고 한국은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는 여러분들께 방송 시간에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부분을 좀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이슈만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서 중요한 그 해외 뉴스 기사를 보고 나서 미국 사람들도 댓글을 달죠. 지금 한국에서는 댓글이 빅 이슈입니다만은 일반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신문에서 해외 기사를 읽고 댓글을 달은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는데, 이슈 자체가 이재용 한국 삼성전자 부회장의 5년 징역 선고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한국의 새로운 변화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역풍을 맞을 것이다 아주 그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람,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미국적인 입장에서 과연 그 미국은 한국과 비교할 때 어떤 지금 상태인가,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나라에 미국이 이렇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선 가장 그 기본적인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런 그 많은 미국 사람들의 댓글은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아이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썼는지, 아니면 아이디가 별로 의미 없다 생각이 되면은 빠뜨리기도 하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모든 미국인들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5년 선고에 대한 의견은 전부 그대로 미국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USA 투데이에 실린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다른 댓글이고, 그리고 이것을 저는 뉴스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정규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좀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올리는 것과 동시에 todayyus.com 제 그 웹사이트입니다. todayyus.com에 다 그 기사를 실어 놓을 테니까 그 기사 맨 아래나 중간에 보면은 커멘트라고 있습니다. 그곳을 찍어 보시면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럴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ABC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플러싱이라고 쓴 것 보니까 뉴욕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돈은 everything이다. 이 everything이라는 영어 단어를 전부 dash-하고 v, ry, thing 단어 하나하나, 스펠 하나하나 사이사이에 전부 dash를 붙여서 누구나 다 눈에 확 띄게 읽어볼 수 있게 everything, money is everything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부터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읽기도 힘듭니다. 아이디 그냥 전해드릴게요. 나는 대학교에 가서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으로 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 좋은 의미로 쓴 말은 아니죠. 워싱턴 포스트에 쓴 댓글인데, 와일드 웨스트다. 아직 그 개척되지 않은 자연에서 이 와일드 웨스트라고 하면은 아름다운 그런 그 느낌이나 감성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그 거칠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나 흥미롭게 때로는 아주 그 큰 보물을 건질 수도 있는 그런 뜻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와일드 웨스트다. 미국의 80년대나 90년대처럼. 이 사람은 아크팅크 닌자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데, 미국의 80년대와 90년대가 지금보다는 훨씬 이 업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룰이 있었다. 본인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체스베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계신 분들은 삼성은 지금까지 그 traditional value, 전통 가치를 외치면서 삼성의 리더들은 그것을 어겨온다라고 썼습니다. 뉴저지에 사는 선이라는 분은 이것이 기념비적인 사우스 코리안들이 생각하는 그런 판결과 선고는 아니라고 본인의 의견을 말합니다. 5년 하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머니의 힘으로 풀려날 것이다. 삼성이 맘앤팝 샵도 아니고 삼성이 한국 정부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결국은 보여주려고 할 것이고,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쓰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의에 의한 그 판결이 이번 케이스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본인의 그 의견 내지는 뭐 예상을 내놓으면서 정말로 교과서의 역사로 남겨질 만한 그런 정도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 한국 사람들은 나이브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주 잊는다는 거죠. 과거에 이런 케이스들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아주 익숙한 스토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심이니까 2심, 항소심 다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또 반면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쓰고 있습니다. 서진리라는 아이디니까 이분은 분명히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보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번 그 판결 선고가 나왔는데, 그러나 뿌리째 다시 뽑고 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UC 그 졸업생이라고 아이디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의 터닝 포인트라고 본인은 받고 코리안 아메리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은 전혀 밝히지 않았지만, 그래서 기업의 경우는 한국에서 창업자와 가족과 그 기업 자체가 떨어져야지 된다. 뭐 당연한 게 많이 지적돼 왔던 말이죠. 전문 경영인이 들어가야지 되고, 한국 정부와 규제 당국은 기업에 베네핏 주는 것을 중지해야지 된다. 작은 회사와 스몰 비즈니스라고 표현합니다. 혁신의 그런 그 미래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애플이나 테슬라와 같은 그런 그 업체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 그 정부 당국이 기업에 베네핏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이다 라면서, 한국에서 이제 가장 그 유능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미래가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기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의 어떤 그 부속품이나 단추 또는 그곳에서 편하게 안주하고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지, 스타트업 어떤 개척을 본인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가능성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분 그 댓글이 아주 길기 때문에 제가 그 중간 부분에 많이 다른 분들과 중복되는 것은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는 완전한 지금 판사가 내린 5년을 풀 그 센턴싱을 채워야지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이 그 저지른 그 국민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아야지 된다. 그래야만 한국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은 힘보단 누가 갖고 있는 그런 그 힘보다는 그 법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제 이것은 아주 그 기본적인 이번 그 판결에 대해서, 물론 어떤 많은 그 사람들은 12년을 원했었던 사람도 있고 그 이상을 원했었던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제 보통 그래도 이번 판결에 뭐 만족하고 기대를 건다. 일단 이 기사를 읽고 댓글을 다신 분들은 그만큼 좀 관심이 있고 좀 평소에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그 판결과 선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의 의견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퍼센테이지를 몇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모든 댓글을 전부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는요.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그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판결과 선고가 부당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의견일수록 조금 그 구체적인 부분, 앞에 의견을 내신 분들은 정서적이고 이상을 향해서 간다면 뒤에 이번 판결과 선고에 반대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 다른 의견들을 내셨거든요.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실 때 워싱턴 포스트에 댓글을 다신 buried in snow 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모든 한국 사람들 그 이재용 그 판결 선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 뇌물 수수 혐의라든가 뇌물을 줬다는 이런 것에 대한 그 판결에는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그 판결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쭉 팔로우한 사람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대해서 그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그 의견이 증거가 없었다. 판결과 선고를 내리는데 그런 점이죠. 그래서 삼성이 이분은 삼성이 승마협회에 관여하기 전에 이미 삼성의 합병은 끝났다. 뭐 쓰신 걸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3번 만났는데 첫 번째는 어땠고 두 번째는 어땠고 그때는 뭐 이미 뭐 합병이 끝났고 세 번째는 어땠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댓글에 그 쓰인 것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댓글을 다신 분이에요. 사람을 살해하는 꿈을 꿨다고, 뭐 그게 드림, 꿈속에서의 꿈이 됐던 아니면 상상이 됐던 그 꿈을 꿨다고 나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그 사건의 이 스토리의 정말 스토리는 리얼 스토리는 문재인 행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종신형을 살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날조할 것을 찾기 위한 그런 그 방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문재인 행정부에서 종신형을 살게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친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은 친북한 사회주의자다. 한국에서 이제 많이 그 생각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분은 이름 자체가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게 코리안 아메리칸인지 아닌지 전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진도케 Jindokae 진도케라고 쓰셨으니까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겠죠. 이분은 삼성전자와 다른 재벌이 이 문재인 행정부에 어떻게 복수하는지를 보는 것은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의 노동력이 한국보다 훨씬 쌉니다. 그곳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옮기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복수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수많은 새로운 실업자가 생기게 되겠죠. 그 실업자들은 자신들을 레이업한 사람을 지지할 리가 없죠. 자신들을 레이업한 사람이 기업이 아니라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그 워싱턴 포스트, 죄송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댓글을 쓰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뉴욕타임즈로 돌아오면 RPYFF163라고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이분은 한국은 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컨트롤을 하고 판사는 보통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법에 반대되는 판결을 많이 합니다. 헌법, 국제법 또는 그 외국과 맺은 조약에도 반대되는 원칙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국의 그 판사들이 많이 하고 있죠. 이재용 그 재판 선고는 증거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약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었다면 무죄입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나 중국의 독재자처럼 굉장히 아주 그 야만적인 법 위에서 군림할 겁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 살고 계시는 YS 강이라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신 것 같네요. 뭐 혹시 이곳에 그 파견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요. 이번 판결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앞에 아예 타이틀을 본인의 그 짧은 댓글에 이분은 달았습니다. 증거 없이 그 유죄가 된 케이스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의 기사 자체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다. 판사가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의 의도를 판사의 뜻대로 읽은 것에 기초해서 낸 판결이다. 유죄 판결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검찰과 판사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현재의 여당 입맛에 맞게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이번 판결과 선고 역시 한국의 무슨 그 미래로 나가는 새로운 그 전환점이라던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PS 하고는 뉴욕타임즈에서는 아버지가 그 선고를 받았지만 그 감옥살이는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뭐 집행유예였으니까요. 3년 이하. 할아버지는 이병철 씨는 감옥살이를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분이 YS 강씨가 쓰셨으니까 읽어드리긴 했지만 이병철 회장도 뭐 사카린 밀수 이런 것이 있기는 했지만 수감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정정이고 여러분들께서 이미 모두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미국적인 입장에서 또 이 문제를 봤거든요. 미국적인 입장에서 본 것은 그 전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댓글을 쓰는 많은 미국 사람이나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서 한국 분들보다 이 사건을 뭐 멀리 있기 때문에 큰 맥은 따라갔고 또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 잘 모르면서 또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뉴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미국 사정도 좀 알고 한국 사정도 좀 아니까 대강 이분은 그 내용을 알고 쓰셨다 하는 것들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지금 전해드리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한계 속에서 내린 그런 개인의 판단, 댓글일 수도 있다 하는 점까지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릴라스 파스티아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미국 사람인 거죠. 정말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적인 입장에서 왜 미국은 우리의 용감한 남자, 여자 군인을 그렇게 부패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위험에 처하게 할까? 그리고 그곳에 파견하게 할까? 아주 간단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넬슨이라는 분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재용 씨는 미국에서도 살았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뭐 공부를 몇 년 동안 했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어차피 살았고 백악관 경제자문을 했으면 아주 그 편안하게 잘 맞았을 텐데 이것은 이제 트럼프 현 행정부를 비꼬는 그런 글이었죠. MM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입니다. 오바마가 2009년도 큰 은행에게 했었던 일이다.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 판결과 선고를 받은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도에 큰 은행에게 한 일이라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뒤집기 시작한 규제를 강화했죠. 그때는. 그 전에는 또 부시 대통령 공화당 행정부에서 규제를 약화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공화당은 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지 일반인이 좋다 하는 것이고 또 민주당의 경우는 뭐 오바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그 부패와 너무 기업인과 일반인과의 어떤 그 봉급 차이 같은 것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뭐 프랭크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만들고 했었을 때는 은행 같은 데도 실제의 그 돈을 그 보유하는 돈을 더 높게 하고 막 파생상품 많이 만들어서 완전히 금융위기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그 직후에 미국 은행에게 했었던 조치가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에 판결받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쓸데없이 그 부분이 길어졌네요.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실제로는 자신을 도왔던 기부자들에게 그렇게 했다. 철퇴를 내렸다 하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도 굉장히 많은 공화당이면서도 그 당시에 이제 월스트리트 같은 데서 돈 많이 기부했었으니까는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도 돈 많이 내는데 계속 그 오바마를 지지를 하고 했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행크라는 분은 지금 뉴저지주의 그 정치적인 환경, 그 부패 지수를 캘리포니아에서 뉴스를 하고 있는 제가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좀 심각한가 보죠. 이재용 부회장 그 정도면 뉴저지주 다음번에 상원 의원 후보 자격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my 와포 아이디라고 하신 거 보니까 my 워싱턴 포스트 아이디라고 쓰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 아이디어네요. 중요한 것 아니면 이쪽 아이디는 와포 아이디, 저쪽 아이디는 뉴티 IT, 저쪽 아이디는 팍스 IT. 그래서 이분은 한국에서 감옥을 가기에는 너무나 큰 부자다. 그런데 미국도 이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썩어 빠진 미국 부자들을 한국처럼 감옥에 보내야지 된다 라고 쓰셨습니다. 스완 드레이크라는 분은 트럼프와 쿠슈너 대통령과 대통령 사위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찾은 것과 같은 뭔가를 분명히 찾을 것이다. 찾아질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The Deliverance라는 그 분도 제가 써놓고도 너무 흘렸어서 잘 못 읽겠어요. 그분 아이디를. 그분도 트럼프 가족에 대한 코리안 버전이네 딱 한마디 썼습니다. 또 다른 분은 한국의 기업인은 이렇게 부패하면 감옥에 가는데 OGM RDR입니다. 미국에서는 부패한 기업인에게는 보너스를 주지. 굉장히 시니컬하죠. 그리고 이제 투미위시라는 아이디 예분입니다. 미국에서라면 이 정도 액수 뭐 이런 것들이라면 등록된 로비스트나 아니면 이제 큰 단체를 위해서 합법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이분은 쓰셨는데 이제 이분은 딱 그 돈을 얼만큼을 주고 여기까지만 아시는 것 같고 이 문제가 더 크게 된 것은 그게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최순실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직통으로 대통령과 연결이 돼서 뭐 국정의 운영까지 어느 정도까지 뭐 개입을 했다. 이 그 기본적인 오히려 더 그 상징성이 될 수도 있는 그 부분은 이제 그 감안하지 않은 댓글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시애틀에 살고 계시는 니글리아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그렇다고 해서 부패 같은 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동시에 부패를 없애려는 노력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딕 체니와 도널드 럼스펠드의 지도로 아들 부시 대통령의 부통령과 이제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었죠. 그런 지시로 굉장히 그 머니 마스터 지도자가 그 이후에 많이 탄생했다. 돈을 이렇게 주무르고 돈의 힘을 알고 그 힘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이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부패한 나라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정직하고 책임을 지고 민주주의를 좋아하지만 현 정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출된 공직자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머니 마스터다. 연방 대법원이 또 그 돈도 표현의 자유고 무한정 그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은 사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게 이제 연방 그 대법원이 기업이 당을 위해서 기부할 때는 무제한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물론 미국에서 대통령 뭐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기부를 할 때는 뭐 선거당 또 한 번 그 사람 한 번의 그 선거 후보에게 얼만큼 기부할 수 있는 뭐 최대액이 있습니다. 뭐 몇천 달러를 넘지 않아요. 부부는 각각 따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당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이게 그 당에 많이 주고 그럼 그 당이 또 그 후보를 위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반대했었는데 그 당시에 연방 대법원이 합법화했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거죠. 돈도 표현의 자유라면서 기업이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해서 그 기업을 통해서 돈을 맘대로 그 기부를 해서 기업이 자신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국가를 돌아가게 만든다 이것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상원의원이 기업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미국도 싸워야지 된다.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켜야지 된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뭐 한국과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미국에 관해서 얘기하신 분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분은 마이크 존스라는 그 아이디를 쓰고 있는데 이름이네요. 그분의 성함인데 USA Today에 그 보도된 기사를 보고
미국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면 벌금형에 불과할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도 그 한국의 그 여러 가지 그 정서와 정경유착이 그 노골화돼 왔었던, 또 재벌이라는, 미국은 재벌이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정서는 반영되지 않은 댓글 같아 보이고요. 또 그 엠너 라이스라는 분은 영국에서라면 이 정도라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했었던 정도라면 아마 비즈니스 운영 자금으로 그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쓰셨습니다. 커네디컷에 사시는 스티브라는 분이에요. 후보와 선출된 공직자가 연설료로 35만 달러 이상을 받는 나라가 미국인데 뭐 힐러리 클린턴을 비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일 끝나고 돈 로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 끝나고 돈 로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모르겠어요. 잊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기업이 언론을 사지 않는가? 뭐 한국도 그렇지 않았나요? still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래서 미국은 기업이 뭐 타임워너의 소유주가 누구고, 예전에 그 테드 터너였다가 그 사람이 팔고 다른데 또 사고 뭐하고 루퍼트 머덕이라는 사람도 이 언론 저 언론 뭐 많은 그런 것 언론 기업을 있고요. 실제로 기업 자체가 이제 언론을 사는 경우가 미국에 많죠. 그래서 보도를 컨트롤하는데 언론은 기업의 감시자가 돼야지 되는데 미국에서는 반대의 그 영향도 있다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사우스 코리아가 이제 민주주의를 조금 배우는 듯 보인다. 한국을 미국에서 볼 때는 완전히 개발된, 세련된,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디벨롭드 된, ED된 민주주의로 보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developing 민주주의 or 그 영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뉴욕에 살고 계시는 TV라는 분입니다. 새로운 경제 시대를 지금 맞았는데 세계적으로 중간층이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 세계적인 중간층의 혁명이라는 것이 조직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한 나라와 다른 나라를 전부 묶어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부터 프랑스, 영국, 미국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 기업의 돈이 정치에 들어가서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이끌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그 중간층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십 년 분노를 한 끝에 이제는 뭔가를 위로 딱 떠올라서 변화를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를 보고 이 댓글을 쓰셨는데, 이 뉴욕타임스 기사는 처음에는 그 최상훈 특파원, 한국인이죠. 한국인 특파원은 빼고, 그리고 다른 그 두 사람의 그 한국인이나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닌 그런 사람의 기사로 썼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 최상훈 씨가 합류를 하더군요. 그 세 사람이 쓴 기사를 보고 쓴 댓글인데, 이 기사를 그대로 카피하고 페이스트한 뒤에 사우스 코리아라고 써 있는 그 부분마다의 다른 그 개발된 국가 이름, 앞서 얘기한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을 영어로 대치하고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계화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말하자면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뭔가를 막 그 수습을 해야지 될 그런 단계예요. 포스트 2차 대전 같은 그런 것처럼 기업의 2차 대전 그 이후에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해야지 되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보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사회가 스몰 비즈니스에 포커스를 두고 또 그 혁신에 초점을 맞추길 바랍니다. TV라는 뉴욕에 살고 계시는 분이 이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5년 그 구형을 보고 쓴 댓글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오늘의 미국, 내일 그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